조만간 역대급 변동성에 잘 갈 수 있는 코인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계속 횡보하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보시면 횡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이동평균선을 보면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키는 동안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 경계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떨어지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그 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동평균선이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 초록색깔 이동평균선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파란색 이동평균선은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보통 이렇게 수렴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그 전에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어떤 방향성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항상 매뉴얼을 드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나 비트 형제 그리고 스택스 이런 애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보다 알트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알트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오늘 보면 블러가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이 이더리움 계열에 사실 블러도 있었어요. 근데 블러가 그 보시면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600원까지 먹었는데 이게 800원대까지 더 가잖아요. 근데 이건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도 제가 저번 영상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러가 사실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블러가 잘 감으로써 이더리움의 소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을 계속 잘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블러에서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게 결국 이더리움의 소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러가 없더라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면 결국 이더리움에 이제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아지면 또 뭐가 되겠어요? 이더리움 생태계, 그러니까 ERC 20이나 이런 애들 있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알트들을 보면 다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동평균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모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웬만한 알트들이 생각보다 이제 미나도 위로 올려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디움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보면은 세타 토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르고 얘도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그다음 폴리메시도 얘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아직은 여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1064인데 요 7일 이동 평균선이 1064인데 여기 위로 아직 못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안착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뒤에 사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애들 중에 딱 걸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트라티스도 말씀드릴 때가 요때였는데 이때 딱 걸쳐 있을 때 사니까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씩. 아르고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이게 몇 개 없거든요. 앱토스도 괜찮네. 앱토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트론도 괜찮네요. 그쵸? 비트코인도 괜찮고 이런 애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샌드박스는 조금 더 올라와서 한 540은 넘고 안착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가 그렇게 되면은 이 7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려질 것이고, 이제 25일선도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요 위에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칠리즈가 지금 메인넷 소식이 좀 있어서 얘도 아마 요 위에 올라오면 100원대가 되고 하면 한 102원? 이 정도 되면 그때 가격대를 지킨다 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건 사실 비트코인이죠. 항상 비트코인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요 위에 떨어진 CG 때 떨어진 그 퍼드를 다시 한번 말아 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눌림도 좋고 여기서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버티면 요번 주 주말은 긍정적인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알트들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트들이 다시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괜찮아지는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리고 미국의 순 유동성으로 보는 비트코인인데, 보면 이제 펠릭스 주라프가 개념을 잡고 아서에이지가 대중화를 시킨 건데,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오르니까 비트도 오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동성에 맞게끔 비트코인이 가고 얘가 떨어지고 할 때도 가격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뭐다? 비트코인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차트가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아마 토탈 3 차트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보면 알트들이 지지부진하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르는 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요런 그 쐐기 형태나 아니면 뭐 더블 바텀이나 아니면은 요런 쐐기 형태가 끝난 다음에 얘가 리테스트가 끝나고 했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웨이브 1이고 이게 웨이브 2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더블 바텀 나오고 웨이브 1 나오고 이거 미드 사이클 커렉션 나오고 그 다음에 임펄스 웨이브 2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펄스 웨이브 2가 시작됐다면 본격적인 알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마침 이제 도미넌스도 아까 보셨죠? 이 경계선에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방향이 터지는 그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트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더가 지금 그동안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차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좀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달러를 5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되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까지 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아마 금리의 동결 기간과 되게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 구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유의할 점은 뭐냐, 항상 이 동결 기간에서 인하로 되는 이 첫 스타트 지점 있죠. 여기 처음 변곡하는 지점. 이때는 이제 자산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항상 이게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경기 자체가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국면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기 침체를 첫 시작을 하는 거를 얘가 이제 선반영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결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동결이고 지금부터 계속 동결하는 기간일 수 있는데,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좋은 구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잘 보시면 되겠다. 제가 2024년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마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디플레이션 기간 때 코로나 빔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미드탑이라 그러죠. 단기 고점. 그죠? 그래서 미니 불장에 대한 고점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빔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상승을 마련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빔이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인데, 만약에 2024년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요게 와서 금리가 인하가 한다면 이제 그때도 코인도 아마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아마 뭐 이걸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다, 뭐 그렇게 되면 또 다르겠지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코로나의 사례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머릿속에는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소재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 거래소 역시 비트코인의 투자자가 미결제 약정인 상황인데 보면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롱 포지션 자체를 청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포지션 종료. 왜냐면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건 그 현재 추세를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롱을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뭐 신규로 숏을 잡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롱 포지션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익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익절하고 하면은 이제 조정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울팔이 비트코인이 2013년 이후 최고의 성과낸 자산이다 라고 돼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해요. 미국의 CFTC 위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격적 규제는 바이낸스에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래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며 KYC, 고객 확인 규정을 우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 범위에는 국경이 없다. 미국 외 기업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거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 잡기. 요걸로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SEC가 감독 기관이냐, 뭐 CFTC가 감독을 해야 되냐, 그거에 뭐 논쟁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 국익, 미국이 다가올 암호화폐 세상 역시, 크립토 역시도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익은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저도 가끔 볼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양당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보다 싸우면서도 국익을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도 역시 민주당 공화당이라는 것들이 좀 싸우기도 하지만 큰 관점에서의 국익을 위해서는 되게 단결할 때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보면서 향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를 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보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싶구나,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이 비트코인이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은 잠재력 있는 자산이다라고 돼 있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부분 총괄이사 잭 팬들이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사실 그 돈나무 누나가 말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캐시우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다?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적당히 포폴로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기관들이 ETF가 된 다음에 5%씩만 비트코인을 해도 비트코인이 뭐 20만 달러인가요? 그 이상 갈 거다라고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이제 ETF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재료 있죠. 그게 터지면 어느 시점에 터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의 형태로 지루하게 있다가 갑자기 터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블랙록이 들어왔다 했을 때 시장이 반전된 거랑 똑같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코인베이스 상장,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CME 선물 거래 시장, 그 다음에 ETF 선물 거래 시장. 요게 이제 언제냐면요, 2017년 연말 고점 때 재료로 쓴 거고, 코인베이스의 상장도 언제 됐냐면 이제 2021년 이때 초반에, 2021년 초반 2월인가 3월에 아마 코인베이스 상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5월 달에 뭐가 왔죠? 부처빔이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TF 선물 거래 시작이 아마 2021년 11월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후에 이제 고점이 나오고 하락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요번에 이제 현물 ETF 역시도 굉장히 큰 호재지만 사람들이 언젠가 될 거라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선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얘가 만약에 가격을 ETF 승인하기 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이 ETF를 통해서 뭐가 될 거냐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홀더들이 뭘 하겠죠? 그 유동성에다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이제 고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뭐 ETF 상장한다고 바로 고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코인베이스 상장한 것처럼 한 2달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먹여주고 추가로 돈을 또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 보통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항상 잘 보셔야 되고, 뭐 차트로도 고점을 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특히 이제 정말 코인에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ETF에 대해서, ETF의 비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고 엄청 대단한 거라고 막 광고하고 있고 이러면,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될 장세가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진짜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이게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봐도 그래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추세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지켰고 요번에, 그쵸? 근데 이제 요거에 지키고 올라갈 때마다 알트 시즌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하단부를 찍었고 지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뚫기라도 한다 그러면
알트 시즌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 상승장, 그러니까 24년이 되든 아니면 뭐 25년이 되든 이 사이클이 끝날 때면 아마 알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거고 이 이후에는 아마 알트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미넌스 차트 때문에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주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아마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아마 계속 오를 거라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유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기름값도 여러분들 2020년 때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역대급인 것처럼, 그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갈 거다. 근데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죠? 알트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요번에 상승장에 알트가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닷컴 버블 새로운 기술처럼 다시는 못 올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트코인들 잘 엑시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승장이 끝날 무렵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실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을 오시면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코인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리스트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비중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영상을 봐도 이해는 되는데 뭔가 확 내가 좀 더 와닿게 하고 싶다, 좀 더 절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membership에 가입하시면 되고, 분들 이제 뭐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의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에도 제가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나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